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순환신경망에서의 학습,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순환신경망은 여러 타임 스텝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다 펼쳐놓게 되면은 이것을 그 역전파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백프로포게이션 through time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즉, 그 지금 unrolled 버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임, 두 번째 타임, 세 번째 타임 등등해서 마지막 타임까지 굉장히 많은 타임 스텝이 존재하고요. 그 모든 타임 스텝마다 주어지는 출력물이 있고 그 출력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함수, 즉 그 손실 함수의 그런 차이로부터, 손실 함수로부터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이거를 그 역전파시키죠. 그 이전 타임 대로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그 제일 마지막 그 최종 타임 시간대부터 앞으로 계속 매번 모든 출력물로부터의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의 partial dt라고 쓰여진 것이 그 주어진 시간대의 그 출력물로 인한 그레디언트 값입니다. 그것이 계속 앞으로 전달되게 됩니다. 그래서 약자로 BPTT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, 시간을 통한 백프로포게이션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 의미가 뭔지 또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이 BPTT라고 부르는 시간 그 방향으로의 역전파는요, 다른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역전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forward propagation, 순방향으로의 전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순방향으로의 전파라는 건 뭐냐면은 1번 시간대, 2번 타임 스텝, 3번 등등해서 모든 타임 스텝 때 입력이 들어갈 거고요. 그것이 주어진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출력물을 낳겠죠. 즉 모든 타임마다 그 출력 시퀀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. 즉 각 타임 스텝별로 시퀀스를 출력이 일어나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출력 시퀀스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타겟이 되는 그 값과의 차이를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거를 비용 함수 또는 손실 로스 펑션이라고 그러는데, 이런 로스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, 그 로스 펑션의 크기가 어떠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변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잖아요.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시킵니다. 즉 역방향으로 이것이 출력 입력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, 즉 마지막 타임 스텝에 얻어진 그런 출력물로부터 얻어진 비용 함수의 그 그레디언트 값을 그 이전으로, 그리고 그 이전으로 계속 그 히든 스테이트는 전달이 되는데, 그것과 함께 또 전달되는 게 뭔가, 매 타임 때마다 그 출력물로부터 비용 함수 값이 같이 또 역으로 그 합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출력에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. 각 타임 스텝마다 같은 매개 변수가 사용된다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풀어놔서 그렇지 하나의 그러한 그 네트워크 형태를 갖게 되면은 입력에서 히든으로 그 하나의 매개 변수, 히든에서의 출력도 하나의 매개 변수, 그리고 히든에서 히든으로 갈 때도 하나의 매개 변수, 웨이팅 그 가중치 매트릭스들이 사용되기가 있죠. 그런데 이것이 매번 전달될 때는 또 여기서 누적되고 여기서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는 그 동일한 웨이팅 매트릭스지만은 계속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다.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축적되겠죠. 그리고 축적돼서 마지막에 결정된 그 웨이팅 값이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다시 한번 또 forward propagation, 순전파에 사용되는 그런 웨이팅 매트릭스로 우리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입력된 값이 출력되는 데까지는 뭐 매번 타임 때마다 다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 출력물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긴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 방향으로의 굉장히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.
그래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그 문제시되는 게 그라디언트 베니싱이죠. 그라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RNN도 항상 문제가 많았었어요. 그렇지만 역시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되고 있는데, RNN 같은 경우에는 LSTM이라는 그 셀 구성과 그리고 그루라는 셀 구성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, 그 대표적인 그 소위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스페셜한 네트워크인데, 이것 때문에 RNN도 그 딥 뉴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작동되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볼 건데요.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요번 그 비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, 이 RNN이라는 거는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한 학습을 할 때 굉장히 긴 타임 스텝을 거치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이고, 그 심층 신경망으로 인해서 그라디언트가 점점 소실되는 그런 그라디언트 베니싱 효과에 영향을 받고,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그러한 알고리즘이 필요했는데, 그것이 개발됨으로써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RNN도 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